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강원도 강릉에 나왔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먼저 찾은 곳은 작고 아담한 예쁜 항구 소도랑입니다.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너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소도랑엔 직접 잡아온 수산물들을 판매하는 집들이 있는데요.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포장마차 같은 12개 점포가 먼저 북적대며 손님들을 맞아줍니다. 오늘은 정기유문가 보네요. 괜찮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내려가면 이런 작은 시장이 있으니까요. 입구에 들어서면 이모들이 반갑게 맞아줄 겁니다. 네, 이쪽도 정기유무인가 보네요. 모처럼 평일에 나와봤더니 또 이런 일이 있군요. 여기도 예전에 꽤나 저렴하고 푸짐하게 회를 먹던 기억이 있는 항입니다. 100% 자연산 횟감을 팔고 여기서 회를 뜨면 입구 쪽 식당에 가져가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도랑은 문어가 유명합니다. 작은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끓인 문어라면이 유명한 곳이에요. 요거 먹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글렀네요. 할 수 없죠. 여긴 다음 기회에 다시 둘러보는 걸로 하고 잠시 물멍 좀 때리다가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쪽은 주문진 방향으로 이어진 해안도로입니다. 이렇게 경관이 멋진 산책하기 좋은 길이죠. 언제 봐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주문진항에 도착했고요. 먼저 찾은 곳은 다소 외진 골목길 안에 숨어있는 호떡집입니다. 여기는 제 최애 호떡집 중 한 곳이에요. 오랜만에 뵌 반가운 이모님. 와, 얼마 전엔 방송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예전에 혼자 여기에 와서 앉은 자리에서 오호떡을 클리어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눅눅하거나 느끼하지 않고 아주 바삭한데 많이 달지도 않아서 끝없이 들어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주문진에 오면 이 집 호떡부터 하나 먹고 시작하는 게 국룰이죠. 위치는 네이버 지도에 주문진 할매 찹쌀호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찾아온 곳은 어민수산시장입니다. 직접 잡아온 자연산만 판매하는 시장이죠. 여기가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근데 시장 안이 정말 텅 비었습니다. 주문진은 늘 이렇게 방문객들로 붐비던 유명 관광지인데 말이죠. 큰일이네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한 걸까요? 오늘 무슨 날이기라도 한 걸까요? 네, 날이죠. 오늘은 월요일, 평일입니다. 평일엔 원래 바닷가 수산시장이 한산합니다. 당연하죠. 평일 낮에 관광지에 와서 수산물을 사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바닷가 수산시장이 평일엔 조용한 게 정상입니다. 아무 일 없어요. 대신 더 한적한 분위기에서 더 저렴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몇 없는 손님이라도 잡아야 하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죠. 주말보다 단가가 낮아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손님 많은 주말에 시세가 좀 더 올라가고요. 산지에서도 주말엔 위판가 자체가 평일보다 높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도시 시장이나 마트처럼 고정된 수요가 있는 게 아니니 어쨌든 망했다고 똥값이 막 퍼주는 게 아니라는 거. 같은 값이면 평일엔 더 많아라도 더 준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네. 여긴 이렇게 금액별로 모둠회를 많이 파는데 5만원짜리 모둠회 구성 한번 볼까요? 이렇게 5만원이요? 네. 거기다가 다 드리고 오징어까지? 와, 푸짐하다. 밑에 광어 가자미 도다리 다 드리고. 와, 쥐치와 오징어까지 더해서 몽땅 5만원이라니 솔깃하네요. 다 좀 자잘한 것들이긴 한데 그래도 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하죠. 가격 대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적당히 자연산 횟감을 맛보기엔 괜찮은 구성이에요. 집집마다 이런 구성이 많은데 만약 이게 괜찮은지 가늠할 수 있다면 간혹 진짜 알짜배기 바구니를 득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잘 모르면 보기에 양이 많다고 덥석 샀다가 후회를 하기도 하죠. 막상 회를 떠놓으면 수율이 엉망이고 별 맛없는 생선들인 경우도 많아서요. 그래서 회 좀 드셔보신 분들은 대부분 저런 바구니는 스킵하실 겁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적당한 맛을 보기보단 종류나 마리수가 적어도 크고 좋은 놈으로 제 맛을 보려고 하시죠. 사실 이게 실패 확률이 더 낮고 쉬운 방법입니다. 대강 어떤 걸 먹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돌면서 가장 물건이 좋거나 싼 집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부분 생선은 크기와 맛이 비례하니까요. 저도 오늘은 이렇게 횟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주문진에선 어떤 게 맛있고 괜찮은지 알려드릴게요. 설명 참고해서 타겟을 골라보세요. 이는 12월 주문진 이외에도 동해안 지역에서 대체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잊지 않으셨죠? 겨울에 여기가 보거가 유명해. 요즘 징글맞게 강원도에 드나들며 계속 추천했던 횟감입니다. 밀복이에요. 겨울 주문진은 보거가 아주 유명한데 그중 특히 밀복은 가장 대표적인 종이죠. 많이 잡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죠. 맛도 좋습니다. 지금 밀복이 많이 나올 때죠? 밀복철이에요. 시작됐어요. 같이복은 이제 나가는 타이밍이고요. 네. 밀복을 시작해요. 또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것을 파는 집도 많습니다. 값도 싸서 사다가 맑은 탕을 끓여 드셔도 좋아요. 또 밀복뿐만 아니라 다른 보거들도 많이 나는데요. 이건 몇 킬로그램짜리예요? 3kg 정도 빠집니다. 이 뚱땡이는 몸값 비싼 참복입니다. 밀복보다 훨씬 비싼 고급 보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중 복집에서 참복의 엄청난 가격을 생각하면 의외의 가성비가 될 수도 있는 품목입니다.
이런 데서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큰 참복 한 마리를 시컷 먹어보겠어요. 참고로 얘는 국내 보거리 중 가장 대형종입니다. 지난주엔 부산에 계신 구독자님이 무려 9kg짜리가 나왔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건 선어라서 도무지 엄두가 안 났네요. 이것도 많이 보였는데요. 노란색 지느러미가 눈에 띄는 까치복입니다. 요즘 여기서 단가는 이게 밀복보다 더 저렴해요.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왕이면 자잘한 거보단 좀 큼지막한 걸 골라야 먹을 게 좀 나오겠습니다. 우선 보거도 오늘의 횟감 후보입니다. 지치는 사시사철 괜찮은 횟감이라고 했었죠. 지금도 충분히 맛이 좋습니다. 제일 만만한 녀석이니 뭘 먹을지 모를 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성대 역시 최근 계속 등장했던 추천 횟감이죠. 이런 건 다른 횟감을 구입할 때 서비스로 요청하기 적당한 품목입니다. 이게 소리 내잖아. 소리는 난 아직 못 들어. 아직 못 들어보셨구나. 꾹꾹꾹꾹 소리 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가자미나 도다리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맛이 좋다고 했고 광어 역시 지금이 제철입니다. 제가 앞에서 대부분 생선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광어인데요. 저런 건 즉석에서 화로회를 떠먹으면 제맛을 못 느낍니다. 식감도 쫄깃함을 넘어 질긴 수준이고요. 원래 광어는 숙성을 해야 훨씬 맛이 좋은 생선이죠. 와, 지금 몇 킬로짜리예요? 여기에는 좀 희한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름이 단풍도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종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얼룩덜룩한 색의 가자미를 일컫습니다. 이 가자미의 정확한 이름은 찰가자미고요. 색깔이 이런 건 분홍색 산호초밭에 살던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맛과는 전혀 상관없으니 이런 것들이라고 더 비싸게 줄 필요는 없어요. 광광우럭다. 광어의 영혼의 단짝 우럭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담긴 우럭은 바로 누르시볼락입니다. 몽땅 다요. 이전 대포항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했던 생선인데요. 살짝 좀 이상한 생김새를 띠고 있죠? 이건 누르시볼락이라고 하는 우럭과 아주 가까운 사촌입니다. 몸통 중앙에 검은 띠가 있고 지느러미가 푸른빛을 냅니다. 역시 겨울이 제철인 생선으로 비슷한 크기면 우럭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선 보통 자연산 우럭 혹은 참우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정말 많이 보이네요. 이쪽 수조에도 잔뜩 들었습니다. 지느러미의 푸른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죠. 개인적으로 큰 게 보이면 꼭 사먹는 생선이에요. 머리가 커서 수율은 낮지만 회가 맛있고 큰 대가리로 끓인 탕이 정말 최고거든요. 이것도 오늘의 횟감 후보 중 하나입니다. 키로에 5만원. 이거 도루럭이에요, 이모? 잡어. 얘가 도루럭이에요. 참우럭 말고 여기서 가끔 보이는 도루럭도 있습니다. 우럭을 닮았는데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생긴 작은 녀석이죠. 작아도 맛있는 생선이라고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작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건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면 무조건입니다. 여기도 한 마리 숨어있네요. 근데 어쩌다 크기가 자잘합니다. 요건 아쉽지만 오늘은 패스. 또 뭐가 있나 이리저리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어민시장은 맞은편 풍물시장보다 대체로 평균 단가가 높은 감이 있습니다. 아마 전량 자연산이랑 캐치프라이즈와 연관이 있는 듯한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연산이라고 무조건 더 좋고 더 맛있는 게 아닙니다. 영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풍물시장에서 양식을 섞어 저렴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패 없이 기분 좋고 맛있게 드시면 사실 뭐 그게 최고죠. 풍물시장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드릴게요. 전국의 시장을 다니면서 아직도 아쉬운 점 하나는 금어기에 관한 점입니다. 여긴 새노란 황금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수컷 쥐노래미입니다. 저건 혼인색을 띈 거고요. 이렇게 색이 변한 쥐노래미는 밥도 안 먹고 알들을 지키다가 잡혀온 놈들이에요. 쥐노래미는 부성애가 아주 강한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수컷이 알을 지키는 습성이 있거든요. 얘들도 알을 지키다가 잡혀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잃은 알들은 다른 고기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다시 말하지만 12월까지 쥐노래미의 금어기를 지켜주세요. 얘네들의 산란기인 11월, 12월 두 달간은 금어기입니다. 이번엔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쥐노래미를 보면 채색은 그대로지만 배가 아주 뿔룩하죠. 알을 베고 있습니다. 쥐노래미는 크게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연한 정착성 어종입니다. 이런 애들은 개체극감에 아주 취약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부도 상인도 금어기를 꼭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에선 아주 다양한 종류의 고등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대부분 다 맛이 좋다고 했었죠. 특히 무슨 골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맛이 아주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백골뱅이는 이날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몇 가지 고등들이 보였습니다. 이 커다란 건 동해안에서 가장 큰 명주매물 고등이란 종입니다. 맛은 있는데 독성이 있어 타액선을 제거해야 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흑골뱅이로 불리는 깊은골 물레고등이에요. 백골뱅이보다 낮은 등급이라 해 훨씬 더 싸게 팔리는데 이것도 맛은 괜찮아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독성이 없어 손질도 필요 없고 내장까지 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 요건 털골뱅이라 불리는 콩깍지 고등이고요. 얘는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게 더 맛있는 놈입니다. 독성이 강한 편이니 잘 모른다면 상인에게 손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계 팔아야겠다. 새빨간 홍게도 어민시장의 주요 품목입니다. 이 전전날 대게 금어기는 풀렸지만 아직 시장에서 보이진 않았네요. 홍게 역시 물량이 많진 않았어요. 이런 홍게는 잘만 사면 정말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왕이면 물건이 많을 때 와야 선택의 폭이 넓어 좋은데요. 이건 조만간에 갑각류 킬러 대동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무더기 홍게는 몽땅 3만원 정도로 엄청 저렴한데 절대 비추합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싼 게 비지떡이에요. 어선에서 막 내린 홍게가 계속해서 들어오네요. 또 어민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품목이라면
바로 이 문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어는 피문어라 하는 대문어와 돌문어라 하는 참문어, 이 두 종이에요. 그리고 동해안 북부 강원 지역에선 참문어가 잘 나지 않죠. 여기서 파는 건 동해안 특산종인 대문어입니다. 참문어보다 훨씬 크고 육질이 부드러워 값도 더 비싸죠. 이건 다 피문어죠, 이모? 예, 여기 다 큽니다. 돌문어는 안 잡혀요, 여기는? 여기는 돌문어는 어쩌다가 한 마리 나온 거는 취급을 안 해요. 아, 돌문어 이 정도만 되면 완전 질겨요. 근데 이건 엄청 많아요. 이런 큰 것 말고 인원수에 맞춰 작은 것 한 마리 사서 식당에서 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 각종 선어들도 다양하게 판매 중인데요. 선어는 가성비 좋은 저렴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갈색 울퉁불퉁하게 생긴 건 망치라는 재밌는 별명을 가진 고무걱정입니다. 대가리 크고 못생긴 걸로 미루알 수 있듯이 국물이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탕거리로 손질해서 팔기도 해요. TV라면 개나 서덜이 안 나오는 회를 먹을 때 이런 거 한 바구니 사다가 탕 끓여달라고 해서 곁들여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질입니다. 양미리와 도루묵이야 뭐 다들 잘 아시는 저렴한 겨울 생선이죠. 그리고 이 물곰과 대구도 지금이 한창입니다. 이 생선의 정확한 이름은 미거지인데요. 이런 노르스름한 건 암놈입니다. 일찌감치 알을 잔뜩 뺐네요. 대구도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큰 놈들은 없네요. 더 비싼 숫대구의 1위도 이맘때가 가장 빵빵하고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사정 직전. 대포항에서 봤던 손가락만한 전갱이들이 여기도 많이 보이네요. 이런 건 조림용이라고 하십니다. 이쪽은 몽땅 많은 품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건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기름가자미예요. 구워 먹고 졸여 먹고 심지어 이런 것도 회로도 먹습니다. 생긴 건 좀 이렇고 살도 흐물거리지만 고소한 맛이 있어요. 양미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양미리가 사실 까나리와 같은 생선이란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역시 동해안에서 겨울에 많이 먹는 저렴한 생선입니다. 평소엔 제가 몽땅 만원 같은 저렴한 생선들은 비추천할 때가 많은데요. 늘 싼 게 비지떡이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품질이 떨어져서 싼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잡혀서 싼 경우는 예외입니다. 웬 몰락도 많이 보이는데 맛있는 생선이죠. 주산지인 경남권에서도 값이 많이 오른 생선이에요. 죽으나 사나 제값받는 생선은 몰락뿐이란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말린 생선들도 저렴한데 이런 것도 동해안 지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말린 대구회대입니다. 찜이나 구이로 먹는데 이보다 더 꾸덕한 건 북어국처럼 푹 끓여도 좋더라고요. 창거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어민수산시장은 모두 구경을 마쳤습니다. 횟감은 풍물시장까지 둘러보고 구입해야겠네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밥부터 먹고 다시 돌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회를 먹을 예정인 육고기로 스타트합니다. 여긴 흑염소 요리 전문점이고요. 주문진에 오면 종종 들르는 집인데 누린내 없이 맛있는 흑염소 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메뉴는 따뜻한 전골로 주문했고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들깨가루와 깻잎 그리고 부추가 듬뿍 들어간 어떤 탕을 연상케 하는 이 국물 스타일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에 을에 따라오는 이 소스, 고기와 야채 함께 푹 찍어 먹으면 입안이 즐겁습니다. 국물에도 고기에도 누린내가 없어서 먹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함께 나온 아삭한 생강채를 향긋하게 곁들이는 것도 좋고요. 냄새 잡는 용도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맛있고 잘 어울립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의 주문진항에서 어민수산시장을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강원 지역에서 가장 볼거리도 많고 시세가 좋은 항이 아닐까 싶은 곳이에요. 이날 뭘 골라서 먹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